안녕하십니까. 부부의 참견의 남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견해볼 사연은 어떤 거야? 오늘 음, 그 부부의 얘기 중에 음,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민감- 시댁이냐, 그렇지. 민감하면 시지시. 어, 어, 시월드, 그렇지. 그 처월드. 음,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 사연에서는 입장차가 분명해.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잘잘못이 음. 확실하게 음. 정해져 있는 사연이기는 한데 음. 논의불 가치는 좀 있지 않나, 입장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나 해서 그렇지. 한번, 이게 뭔 주제든 이제 남녀 입장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참견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음.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나가고 유복한 집의 외동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외동딸.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부족감 없이 크고 배웠고, 아버지의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은 농사를 지으시며 무려 3남 2녀란 대식구들을 키우셨던 터라 자식들 결혼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친정에서 아파트를 되려 남편이 집을 해야 된다는 그러네. 상식을 고정관념을 깨셨네. 와,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 3천, 저 2천으로 결혼했습니다. 뭐야? 남편은 괜찮은데, 자금 사정이. 근데 이 정도면은 처가 돈 많이 냈네. 그치. 그치. 아파트는 기본으로 집에서 해주셨고, 그러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저 역시 여행 통역 안내사로 활동하며 월 평균 200에서 400선을 벌었기 때문에. 오. 야, 400이면 진짜 많이 벌신 거네. 여자가. 여자가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린 친정이네. 집도 해줘, 애도 봐줘.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시댁엔 매달 50씩 생활비를 들이다 결혼 5년 차부터는 70만 원, 결혼 8년 차부터는 생활비 80씩 들였고, 반면 친정에는 출산 이후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결혼하자마자 시댁은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친정은 안 주고? 친정은 안 주고 시작을 했는데, 출산하면서 애를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수고비조로, 근데 솔직히 100만 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주변에서 듣기로 100만 원은 베이비시터 비용도 안 된다. 1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이 봐주는 것보다 더 꼼꼼히 잘 봐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시니까. 그렇긴 한데 또 돈 쓰는 또 입장에서는 또 1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출산 이후 아들 봐주는 수고비로 100씩 드렸대, 친정에는. 그러면 한 달에 180 나가는 거야? 그렇지. 와. 그래도 둘이 합쳐 당시 수입이 월 600 이상이었고, 그날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저축도 하고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시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돌이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작년 코로나로 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고, 여행이니까. 프리랜서? 여행사에서 일을 여행사. 했으니까. 그러겠네. 코로나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으셨네. 아이도 때맞춰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남편의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영어로 먹고 살던 덕분에 3개월은 나라에서 실직비 받으면,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았다는 얘기인가 봐. 살다가 지금은 토익이나 영어 과외로 달에 60에서 100씩 부수입 벌고 있어요. 능력자시다 진짜. 근데 여자가 부수입으로 한 달에 100이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외국어를 해야 된다니까. 진짜 외국어를 잘해야 돼. 맞아. 그래도 예전보다 벌이가 줄어들었고, 월 600 이상 벌다가 400? 400에서 450 정도 벌다 보니 조금씩 허리띠를 매야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월 50씩, 그러니까 80에서 50씩 생활비를 드리고, 친정에도 똑같이 월 50. 제가 과외할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아직도 봐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100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드리던 게 있으니까 50씩 해서 친정하고 시댁을 동일하게. 근데 이건 좀 현명하긴 하다. 그치.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자기가 쉬고 있으니까 일할 때만 맡기니까 아무래도 그치. 전적으로 맡길 때랑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빠밤. 그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빠밤. 시댁에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가슴 떨려 막 소름 끼쳤어. 내견 본색이라고 영웅 본색밖에 없는데. 그간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했으니 며느리 노릇 하라며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고 뭔 압박을 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용돈 준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용돈도 줄어든 김에 야 너 일한다고 너 먹고 살기 막말로 일하고 있다 해가지고 너 그동안 뭐 내가 편히 많이 봐줬잖아. 이제 좀 며느리 노릇 좀 한번 해야지. 너희 와서 이게 좀 해라. 지금 어머님 성대모사. 얘야. 너 와서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게 뭐니 이게. 참고로 우리 어머님은 절대 이런 말도 안 하셔요. 어떤 차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터진 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외벌이, 우리 아들 남편 갑자기? 우리 아들 외벌이로 친정까지 챙기냐? 그러니까 야.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니네 집까지 용돈 주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과외 수업을 하니 내가 과외 수업을 하니 일정하게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논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혼자 고스란히 벌어오는 돈을 왜 니네 친정까지 주냐? 내 아들이 번 돈을. 와 정말 근데 소름인데 나 이 얘기 들었으면 나도 진짜 소름이 쫙 끼쳤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럼 받으신 돈은 야. 아들이 준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뜻이잖아. 야 네가 전해줬던 80 내 아들이 준 돈이다. 내 아들이 벌어서 넌 니네 엄마 벌어서 니네 엄마 줬고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다 며칠 전 터진 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외벌이로 친정까지 챙기냐는 소리 하셨고 거기에 저는 빵 터졌습니다. 터질만 했네요. 어머님 그간 그래도 자식 며느리 도리하느냐 생활비 매달 50에서 80씩 꾸준히 드렸습니다. 반면 친정은 우리 아들 출산 이후 애기 봐주셔서 그때부터 감사해서 수고비 차원으로 보모비에도 못 미치는 돈 드렸고 지금도 간간히 애 봐주시는데 어머니랑 똑같이 50 드립니다. 저 그래도 퇴사 이후 과외하면서 조금이라도 제목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번 과외비로 양가 용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쓰고 자기가 그렇게 번 돈으로 용돈 그치. 정도는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휴 그간 그냥 자식 며느리란 이유로 효도라 생각하고 생활비 드렸는데 네 저희도 이제 남편 외벌이라 힘들고 우리 아들 교육비며 나가기 산더미니 양가 용돈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지고 보면 애도 봐주셔 집도 해주셔 저희 친정부모님이 이 말을 하셔도 용돈 얘기를 하셔도 더 해야 하는 건데 그간 늘 덕만 보시고 이제 와서 외벌이 탓하시면서 친정 용돈 얘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는 할만했다 진짜. 정말 시시콜콜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조목조목 따져서 했더니 시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신대요. 들어보면 그동안 오형제 중 장남도 아닌 저희가 장남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래도 생활비며 용돈 따로 제일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이유는 하나 집 대출금이 없으니 우리가 좀 더 풍족하니 란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참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그쵸 이제 산이 하나 남았죠. 남편한테 이 사실을 고해하죠. 근데 아무리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남편이라고 해도 만약에 시댁 가고 남편 모르게 트러블이 있고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넘어야 할 고비 같아. 남편한테 이 얘기를 얘기한다는 게. 왜냐하면 남편의 표정을 수도 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거든. 눈치를 보는 거야. 아무리 날 이해해줬던 남편이지만 내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표정 변화에서 말은 괜찮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고. 그렇지 그 마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난 착한 마음을 했는데 오히려 내 신랑이 나 나쁘게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넘어야 할 산 같은 건데 아주 다행히 남편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다 말하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니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고 대판 싸운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그럼 또 미안해진다? 그럼 미안하지. 오히려 좀 반성하게 맞아. 내가 괜한 짓 했나 싶고 그러더니 우리 집 용돈은 드리지 말자. 그냥 우리 집 용돈 주던 것까지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 드리자네요. 자기가 저희 부모님 볼 면이 그간 늘 안 섰대요. 그러니까 처가 볼 면목이 없었대. 남편이. 제 신랑도. 진짜 남편 개념 탑재 완벽하네요. 정말. 근데 이 정도면은 좋지. 그렇지. 아니 받은 게 있잖아 솔직히. 그럼 그리고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처가 내 부모한테 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그간 처가 때 볼 면이 없었던 거야. 그치 미안하지. 미안해서
근데 본인도 아는 거지. 여기서 말하기를 자기도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알면서도 항상 와이프가 시댁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 됐고 더 이상은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와서야 시어머니 미안하다고 연락 오시는데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아신 게죠. 자, 여기서 잘 유추해 봅시다. 이거 사연에 정확히 기재되진 않았지만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건 분명히 이 여자분께서 아내분께서 지금 직업이 딱히 고정된 출근지가 없다 보니 이 일이 낮 중에 그렇지. 근무 중 남편이 근무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자, 그렇다고 치면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남편이 전화해서 노발대발 뭐 하는 거냐? 미안하지도 않냐? 뭐 심하게 뭐 사람이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서 이럴 거면 그나마도 못 챙겨드리겠으니 그런 줄 아셔라. 나 차라리 그 돈 죄송스러운 마음에 뭐 차라리 처갓댁을 주겠다. 그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용돈을 끊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운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야 시어머니 미안하다고 연락 오시는데 지금 제 맘은 이미 멀어졌고 저 역시 이제는 착한 며느리 탈출해서 내 자식 우리 부모님 더 챙겨야겠어요. 라고 마무리를 하셨네요. 근데 여기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거 같아요.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해. 이미 제 마음은 멀어졌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미안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당장 끊길 용돈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사과하는 듯. 참 짧은 한 문장에 그래 모든 상황이 녹아있네요. 제대로 이제 이해하신 거죠. 그 50만 원이 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운운해주신 분도 계세요. 남자들도 결혼하면 걸리는 병이 하나 있죠. 있어요. 효자병. 그렇죠. 효자병. 이게 인생 개차반 같이 나에게 본가는 없다. 맞아. 나에게 부모가 있는가. 그걸 거의 날 보면서 왜냐면 우리 남편이 그러고 살았거든요. 뭐 그 이해가 좀 얘기해 주세요. 뭘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뭐 군대를 가는데 훈련소를 갔다 왔대요. 그렇게 난생처럼 겪어보는 혹독함을 하고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군대 갔다 왔는데? 그래요? 밥 먹어? 이런 무관심의 끝. 우리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러고 살더라고요 보면. 근데 희한하게 결혼만 하면 갑자기 우리 집은 제사도 챙겨야 하고 총각 때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지 우리 집이 기독교인지 제사를 지내는지 절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절을 2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세배할 때도 그럼 2번 하는 건지 막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다가 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니네 집도 꼭 가야겠어? 우리 집에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런 소리지. 근데 거기에 또 결혼하면 걸리는 이 여자들은 바보 같은 병에 걸려요.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요. 너네 부모 챙기는 거야? 내 부모보다 너네 부모 챙기는 병. 희한한 병이야 그 병으로. 근데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낳아준 시댁 부모님한테 감사하자, 효도하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 병이야 병. 있어? 있어. 그래서 참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이니까. 이상해. 한국 여자들 특유의 고질병 같아. 이게 잘해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호의가 뭐 관리가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0 주던 게 60 돼버리면 10만 원이 올라? 더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기대 심리가. 근데 점점 올라가긴 했어. 점점.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 내 벌이나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용돈 올려드린다는 게 그게 보통 마음으로 안 되는 거야. 적금도 그렇게 묻기 힘들어. 근데 이제 아직 변수가 남았죠. 50만 원 끝까지 안 준다고 이제 근데 돌연 마음을 제대로 잡수셨잖아요 지금. 엮었나? 더 이상은? 설마?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는 상상 초월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희 부부지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봬요.